각 기관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회의위원회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공무원 비위로부터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는 경기 분도에 관한 이슈가 제기됐습니다. 경기 북부의 낙후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일부 의원들이 분도를 주장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경기 분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마지막 발생 이후 일주일째 추가 확진 농가가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 북부도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를 언제 다시 키울지 농가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남면 SRF 발전소의 고형 연료 사용 허가에 대해 재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각 기관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부터 공무원 비위와 환경미화원 안전 문제까지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공무원 비위 행위가 늘고 있다는 쓴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공금 유용 같은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복무 규정 위반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직무 태만도 증가했고 공금 유용은 아마 12명으로 1명에서 이래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취임한 후에 좀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범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한 그런 화이트 칼라 범죄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작업 중 죽거나 다치는 환경미화원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됐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둬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 분야에 돈을 아끼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또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환경미화원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간과 새벽에 수면 부족,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막기 위해서 예외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음 합니다. 특별한 예외적 상황, 예를 들면 심각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냥 기존의 규정대로 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익적 관점에서. 그래서 예외를 두자는 건데 이 예외를 두는 건 사실 시군의 업무에서 저희가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예외를 좀 최소화하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동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도민들에게는 모임 자제를 요청하면서 정작 공무원 본인들의 모임은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명분으로 해서 각각 시민들에게 각가지 규제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 나름 그 이전에 비교해서 모임이나 회식이나 이런 건 정말로 최소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재명 도지사는 국정감사 당일 국감을 거부할 수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 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는 경기 분도에 관한 이슈도 제기됐습니다. 경기 북부의 낙후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일부 의원들이 분도를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문제, 데이터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42.9%인 반면 북부는 28.2%에 불과한 실정.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역시 남부와 북부 간 격차가 확연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주장이 바로 경기분도,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서 북부 지역을 지금보다 살기 좋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30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이 이슈가
올해 경기도 국감에서도 올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여야 의원들의 경기 분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균형 발전인데 균형 발전이 돼 있다면 그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그 분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경기 북도에 대한 신설은 정말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때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동안 경기 분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북부가 저발전한 상황은 남부에서 북부를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고 군사 규제라든지 수도권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 때문인 게 분명하고요. 그러면 분도를 하면 그 규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전혀 아니죠. 그건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이 지사는 북부 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공감한다면서 분도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도해야 되겠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북부 지역이나 재정 투자라든지 산업 유치라든지 뭐 소득 수준을 최대한 향상시켜서 균형을 맞춘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분도가 가능하려면 국회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 북도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달 21일 행안부 법안 소위가 공청회를 의결하는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고문을 맡았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만난 뒤 사흘 만에 광주 물류단지 사업에 대한 협조 공문을 관계기관에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는 일반적으로 물류단지 신청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관계기관 협의 요청까지 10일에서 13일 정도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가 4월 28일 접수됐고 협의 공문이 5월 11일 발송된 것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행정 절차이며 특정 인사와의 만남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사업 시행자에게 산림 훼손 등의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보완자료 제출을 스스로 취하해 행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명 늘면서 19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4,8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포천 군부대에서 병사 2명이 추가돼 포천 군부대 누적 확진자는 3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의정부 재활병원에서도 1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64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치료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40.2%,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6.8%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재활병원에서 19일 확진자가 1명 더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이 병원 직원으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19일 오전 기준 67명으로 늘었는데요. 한편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됐던 병원 3층과 4층은 이번 주 중 격리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4층은 19일, 3층은 21일 격리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진료가 다시 이뤄질지는 보건당국 승인 여부에 달려 있어 당분간은 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가 남면 SRF 발전소 고형 연료 사용 허가에 대해 재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양주시는 해당 발전소의 고형 연료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시의 불가 통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시는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발전소 2개소에 모두 재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마지막 발생 이후 일주일째 추가 확진 농가가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 북부도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이준길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도 화천 두 번째 발생 농가 가족 농장 두 곳이 포천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서 경기 북부도 정말 놀랐을 텐데요. 추가 발생이 없어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년 만에 발생을 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동안에 농가들이 잘 막아왔고요.
잠깐 그 방심한 틈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발생이 없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서 코로나19까지 참 그동안의 농가의 어려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가늠이 가지 않는데요. 농가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살처분한 농장이 5개 시군에 275개 농장인데요.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뭐 다 기진맥진해 있죠. 그래도 재입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그것도 지금 앞으로 좀 그 불투명해지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의 농장들이 그동안에 받은 보상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살처분 보상비라고 해서 그건 돼지 값을 받은 거고요. 그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은 한 달에 67만 원씩 해서 6개월치 400만 원 받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직원들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는 거의 한계 왔고 11월에 재입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산할 농장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 목소리에서 좀 시름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좀 재입식이 절실한 상황이죠. 당초에는 이달 중순부터 가능할 걸로 좀 내다봤었는데 이번에 화천 발생으로 그 일정이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재입식에 뭐 문제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 잠복기라고 하는 것이 2주 정도, 길어야 3주 정도 이렇게 되는데 2주에서 3주 정도 추가 발생이 없다라고 하면 뭐 재입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다시 재입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더는 정부와 이야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농가의 토로가 있습니다. 정부와 농가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역 대책과 또 피해 대책이 시급한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멧돼지 개체수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멧돼지가 나오면 그거로부터 일정 반경까지 그 광역 울타리를 치고 있는데 도리어 지금 계속 번지는 상황에서는 좀 더 남쪽에 울타리를 치고 그다음에 위로 그 몰아서 이렇게 그 멧돼지를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장들의 차단 방역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많은 차단 방역 시설을 요구를 하다 보니 농가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농가한테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 수건이 재입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경기교통공사가 다음 달 15일 정식 출범합니다. 양주시는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에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19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통공사는 지난달 시군 공모를 통해 양주시로 유치가 최종 확정됐고 청사 건립 전까지 옥정동 임시사무소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공사 개청 이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 약 1,300억 원, 일자리 1,000여 개 창출 등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양주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20년 하반기 광견병 일제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게 물린 상처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전파되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입니다. 접종 대상인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관내 동물병원 방문 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이 2020 게임 영상 음악 콘서트를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31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라이온 킹과 캐리비안의 해적 등 할리우드 유명 영화 음악을 작곡한 한스 짐머의 음악이 게임 영상과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공연입니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네이버 TV를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